자, 어떻게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어떻게 분석할 만한가요? 자, 같이 보죠. 자, V0의 속도로 세타 제로, 수평등과 이lum각도 세타 제로로 던진 물체 운동. 이렇게 폼을 쏘는 운동 하게 되는데, 자, 손을 떠난 다음부터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 연직 아랫방향으로 중력만 받죠. 물체 질량 m이라 그러면은 mg만큼의 힘, 그래서 마이너스 mg의 힘을 받고, 이 힘밖에 안 받으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받는 힘 없죠. 그래서 자, 이 물체는 우선 수평 방향으로는 알짜 힘이 0이니까 가속도도 없어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속도의 x 성분이, 자, 여기 표시하면 여기 요 v0x라고 표현할 때 요 크기가, 처음 속도의 크기를 v0로 하려면 v0 코사인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v0 코사인 세타, 매초 v0 코사인 세타. 자, 여기 간격 같은 간격으로 쭉,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물체가 쭉 v0 코사인 세타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로 보이겠죠. 그래서 수평 방향 x축 방향으로는 v0 코사인 세타의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고, y축 방향으로는 알짜 힘이 작용하니까 가속도도 있을 텐데, 가속도는 마이너스 g 아래쪽 방향으로, 그리고 그 연직 방향 y축 방향으로 처음 속도의 y 성분 v0y가 요거 v0 요 크기에다가 세타 제로 알고 있으면은 요건 사인 값으로 표현되죠. v0 사인 세타 제로. 그래서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처음 속도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처음 속도와 가속도가 반대 방향인 등가속도 직선운동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순간 정지했다가 떨어지는 운동. 그러니까 이건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과 같아요. 자,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원근감 무시하고 위에서 보면은 매초 1초 때, 2초, 0초 때, 1초, 2초, 3초, 4초 쭉 등속도 운동하는 걸로 보일 테고, 이쪽 옆에서 보면은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이런 속도로 던졌으면은 중력 작용에서 중력이 없으면 1초 후에 여기가 있겠지만은 보다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1초 후에 여기, 2초 때 여기, 3초 때 여기 순간적으로 정지했다가 4초 때, 5초, 6초 때 원위치 하는 이런 운동 되겠죠. 그래서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과 같이 되니까, 이거 앞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마찬가지로 x 방향, y 방향 나눠서 분석하면 될 텐데, 자, 그래서 먼저 x축 방향으로 t초 때 속도하고 변이값, 자,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로 일정하죠, 계속. 그다음에 변이는 등속도 운동이니까 이 속력에다가 시간분 판값, 이게 변이의 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일반식 v는 v0 플러스 at에서 v0 값이 요거고, at에서 a가 마이너스 g,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죠. 그 다음에 y좌표 y축 방향의 변이는 요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일반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여기서 자, y축 방향으로 처음 속도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인데 a가 마이너스 g니까 이거 들어간 거죠. 자, 이거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하고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꼴인데 식이 조금 길어졌다 뿐이죠. 그 다음에 경로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라고 하면은 x하고 y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함수로 표현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2식하고 4식에 각각 그 x에 관한 식, y에 관한 식이 있고, t가 같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t에 관해서 정리하고 2식에서 t를 구해가지고 요 t 값, t 구하면은 v0 코사인 세타분의 x, 요런 값 나오죠. 자, 요 값을 여기 4식에 대입하는데, 여기 t제곱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자, 여기 중간 과정에 코사인 분의 사인 나오는데,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 제로 x 2v0 제곱 코사인 세타 제로의 제곱분의 g x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 결국 탄젠트 세타 제로 이거 상수고, 2v0도 상수,
코사인 세타 제로의 제곱도 상수, 중력과 속도 상수. 그러면 여기 결국 어떤 꼴이에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이런 꼴, 2차 함수 꼴. 이게 포물선인 게 다시 한번 증명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그 나와 있는 것, 여기 속도의 크기가 먼저 그 밑에 나와 있나요? 속도의 크기 마찬가지죠. 자, 속도의 크기라면은 요각 뭐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때 이렇게 속도 화살표로 표현했을 때 화살표 끝이 그 다음 요선까지 만나야 되는 것 이거 마찬가지죠. 속도의 x성분은 요런 값으로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화살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걷을 때 요 화살표의 길이가 속도의 크기가 될 텐데, 자, 이거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와 마찬가지죠. 속도의 x성분, y성분 요 두 개 알면은 요 길이 알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 5초대로 하려면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한 게 5초대 속도의 크기 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요거 일반화 시키면은 이 속도의 x성분의 제곱, y성분의 제곱 더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돼요. 자, 요거 속도의 x성분, y성분은 여기 그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으로 나와 있죠. 그거 대입하면 되겠죠. 식이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은 글쎄 뭐 이거 실제 계산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방향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요 탄젠트로 표현되겠죠. 요것분의 요것, 이게 탄젠트 값이니까. 그래서 그 속도의 x성분분의 속도의 y성분 요가 구해서 요거 삼각함수표 찾아봐서 그거에 해당되는 요 세타 값, 요게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이 세타 값이 여기 3초 이전에는 위쪽을 향하고 여긴 아래쪽을 그 속도의 방향이 아래쪽 향하는데, 그 위쪽 나타내는 것 요거 적용해 보면은 플러스로 표현되고 요쪽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표현되겠죠. 요게 속도의 y 성분이 마이너스니까 그거까지 다 표현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세 개가 있죠. 그거 관계되는 건, 자, 요거 띄고, 자, 먼저 그 최고점 도달 시간 띄기 전에 잠깐 요거 보거든요. 자, 이거 충분히 익혔으면 이 작은 그림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최고점 도달 시간, 최고점의 높이, 수평 도달 거리, 각각 지금 여기까지에서 그 물체 운동을 x축 방향, y축 방향 나눠서 했는데, 최고점에 관계된 것은 그 x축 방향으로 분석하면은 알질 못하죠. x축 방향은 그 위에서 본 그런 물체 운동, 등속도 운동하니까 비스듬히 던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운동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쭉 등속도로 이동하니까 어디가 최고점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고점 관계되는 것은 이쪽 옆에서 봐야 되는데, 그럼 최고점 도달 시간 옆에서 봤을 때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유형 두 번째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등가속도 직선운동 요 그래프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식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 일반식 만드는 거니까 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 한번 요 틀을 가지고 한번 보죠. 전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하면서 요거 요런 틀을 만들어 줬었는데, 요거 요쪽 옆에 써놨었죠.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 식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식들 각각 의미가 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식들은 물리량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5개로 물량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1, 2, 3식에는 물리량 4개씩만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기 A하고 V0 요거 두 개가 상수였죠. 나머지 요거 VST 요건 변수였는데, 자, 요 식들 의미가 첫 번째 식은 변수 중에 S가 포함한 데 있고, 두 번째 식은 V가 포함한 데 있고, 세 번째 식은 T가 포함한 데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조건 주어진 다음에 최고점 도달 시간을 구한다. 그 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한다고 할 때, 자, 여기 일반식 만들기 전에 요 틀 가지고 일반식 만드는 의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요 틀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하면은 그 어떤 값을 구하는 그런 경우에 조건으로 물리량들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조건으로 주어진 물리량들 쓰고 모르는 것 물음표 해놓고 그러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고점 도달 시간을 구한다. 그러면은 이 물리량들 중에 어떤 문자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시간이니까 t에 해당하겠죠. 지금 이걸 몰라서 이걸 구하려고 한다. 요걸 이제 th로 놓고 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물리량들이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a 값, 자, 여기서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아까 분석할 때 마이너스 g라는 것 조건 주어져 있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찾아낸 것이고, 세타 제로로 v0의 속도로 던졌어요. 그러면은 그 y 방향의 처음 속도는 v0 사인 세타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v나 s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최고점이라고 하는 게 이쪽 옆에서 본다 그랬는데, 최고점이면은 연직으로도 던진 물체 운동 쭉 올라가다, 실제는 이렇게 운동하지만은 원근감 무시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운동이죠. 최고점이면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정지했다가 떨어진다.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그 순간, 그때를 구하란 얘기니까, 순간적으로 정지했다. 그러면은 t초 때, 요 th 때, 이때 속도가 0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최고점이라 그러면은 속도의 y 성분 값이 0일 때예요. 그러니까 최고점에 대해서 어떤 질문, 물리량 구하는 게 나왔다 그러면 최고점이라 그러면은 요 v 값이 0이라는 값으로 조건이 주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 s에 해당하는 건 변인데, 변이는 이거 h 값에 해당되는데, h 값은 이거 높이 두 번째 문제로 주어져 있지, 이거 조건에 안 주어져 있죠. 이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자,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요 식의 기본 틀, 이거 몇 번 여러분들 연습해 보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이게 그려질 텐데, 자, 이거 몇 번째씩 사용하면 적절할까요? 자, 여기 첫 번째 식은 s가 포함한 데 있는 식, v, t가 각각 포함한 데 있는 식인데, 자, 이렇게 표현한 의미는 요거는 s가 없어도 되는 식이란 얘기죠. s를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식. 이건 v, 이건 t를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식. 그러면은 이 식 세 개 중에 어떤 걸 사용할지. 자, 우선 그냥 마구잡이로 사용한다 하면은 세 번째 식, 이건 사용할 답이 안 나오죠. t를 구해야 되는데 t가 이 식에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세 번째 식 안 되고, 두 번째 식, t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 식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은 가만 보니까 여기 a하고 v0 값은 알고 있는데 s 값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용 못하고 첫 번째 거 사용해야 되는데, 자, 이런 시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런 것들 표현해 놓고 이런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자, 조건 주어진 것들 넣고 모르는 것 물음표하고, 조건 안 주어진 거 x표 하면은 s가 x표에 있기 때문에 s 조건이 없어도 되는 식 1번식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틀 이렇게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식, 자, 여기 다시 한번 썼는데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됐는데, 여기 v에 해당하는 것 0 집어넣고, v0에 해당하는 것 이거 집어넣고, a에 해당하는 것 마이너스 g 집어넣고, t 구하려고 하는 것 우리 th라고 주어졌으면 th라고 놓고 th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최고점 도달 시간 요런 값으로 요런 문자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고점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 자, 이거 마찬가지 이틀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여기선 최고점의 높이, 이제 요 물리량 중에 요 값을 구하는 문제죠. 요거 h라고 해놓고 나머지 요 가속도, 처음 속도, 그리고 그때 속도 0인 것, 최고점이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주어져 있고, t 구해서 알고 있지만은 이거 먼저, 요건 안 구하고 요거 먼저 구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거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몇 번째씩 사용하면 될까요? 자, t 몰라도 되는 식, tx 돼 있죠. 자, 이거 단순하지만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이 틀을 가지고 있으면 쉽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식. 자, 그래서 이 틀 머릿속에 있으면은 바로 세 번째 식이다. 그러면은 EAS. 자, 여기 있는 조건 주어진 것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거 생각하면서 그냥 쓰면 되잖아요. 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요거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뭐 정리할 것도 없이 바로 간단히 이항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고점의 높이 구하는 식은 이런 식이 결과식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비스듬히 이렇게 던진 물체 운동에 있어서 이런 운동할 때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수평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가는지 이건데, 자, 이거는 수평 방향으로 얼만큼 가는지 이거는 X축 관련해서 봐야 되겠죠. X축은 등속도 운동이에요. 등속도. 여기 V0 코사인 세타의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등속도 운동을 몇 초 동안 했는지 그것만 알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지금 이렇다면은 V0 코사인 세타 제로 곱하기 6 하면 되겠죠.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이렇게 됐으니까 이동거리.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6 하면 되죠. 시간 곱해주면 돼요. 근데 이 시간을 이 조건만 가지고 이렇게 눈에 다 그려놨으면 괜찮은데, 조건만 가지고 생각할 때 가만 보니까 이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동안 수평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 자, 연지기로 던진 물체 운동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 같죠. 그러면은 자, 이 식을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이게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그럼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도 이것만큼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수평 도달거리는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 이거 두 개 합한 것만큼, 그게 올라가는 걸린 시간의 2배죠. 그동안 요런 등속도 이동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등속도 운동의 식이잖아요. 이동거리 S로 놨으니까 S는 요 속력 곱하기 시간. 지금 이런 경우는 여기가 6초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TH에 해당하는 게 여기 구해놨으니까 G분의 V0 사인 세타 제로. 그럼 요 식 좀 기니까 이거 조금 정리할 수도 있는데, 자, 요거 조금 정리해 놓으면 요 G분의 여기 V0 제곱 들어갈 테고 2배 코사인 세타 제로 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요거 뭐 요거 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쓰다 보니까 잠깐만. 사인 제곱이 아니라 이게 요거 배각 공식이죠. 배각 공식. 사인 2세타 제로. 자, 그래서 결과 요런 식을 얻었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은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결과로 나온 이런 식들은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궁금해 할 값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값들을 구할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이것을 다 생각하고 유도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사실 이런 것 외우는 게 물리는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라든가 평가를 위해서는 요식들을 유도 왜 그렇게 이런 식이 나오는지 알 뿐만 아니라 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요 식의 꼴을 분명히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구구단 같은 거죠. 구구단.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다 그러면은 3을 4번 더한 것과 같다. 뭐 이것 이해하고 있지만 구구단 못 외우면은 산수 수학이고 안 되죠. 그것처럼 이걸 외워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게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공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은 없다 그랬죠. 물리에서 이것도 공식이 아니라 관계식이에요. 그러니까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영희철수가 공을 비스듬히 던졌는데 뭐 수능 같은 문제에서는 그 영희가 똑똑해가지고 영희가 하는 말은 대부분 맞고 철수는 영희하고 친하니까 뭐 비슷하게 맞을 때도 많고 민수는 영희하고 별로 안 친한지 민수가 하는 말은 틀릴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된 게 이제 그 뭐 남녀 차별 이것 때문에 남자가 똑똑하고 여자가 좀 틀린 말하고 이러면은 여성 차별, 여성 비하다 이렇게 되지만은 여자가 똑똑하고 남자 잘 모르는 거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 뭐 상관없는 얘기고. 어쨌든 던졌는데 근데 그 뭐 성차별이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근력이 더 좋죠. 그래서 그 똑같은 조건으로 던졌는데 똑같은 각도로 던졌는데 영희가 힘이 약하니까 비스듬히 던진 각도 비슷한데 힘이 약하니까 이 처음 속력이 좀 영희가 작겠죠. 아무래도 철수가 처음 속력이 더 크고 그래서 영희에 비해서 철수가 2배만큼 이 최고점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영희가 철수처럼 최고점, 철수만큼의 최고점을 던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최고점의 높이를 최고 올라가는 높이를 지금보다 2배를 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뭐 수능형 유형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속력을 2배, 처음 속력을 2배로 한다. 처음 속력 2배로 하면은 2배만큼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죠. 맞나요? 틀리나요? 생각해 봐야 되나? 자, 요식 보면은 그럴듯하죠. 속력 2배 되면은 운동 이 2배만큼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자, 이게 그 숫자값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공식이 아니라 관계식이에요. 다른 조건 같다 그랬죠. 중력과 속도 같고 각도 똑같은 조건에서 속력이 2배가 되면 높이가 2배가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나요? 영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보다 2배의 속력으로 처음 속력으로 던졌다. 그러면은 철수의 2배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속력 2배 되면은 H가 2배가 아니라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니까 마찬가지로 자, 그 멀리 던지기 위해서 공을 던졌는데 생각만큼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2배만큼 멀리 가기 위해서 이것도 속력 2배로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만큼 갈까? 더 멀리 가겠죠. 속력 2배가 되면은 이동거리도 2배? 자, 그것도 요식 보면 어떻게 돼요? 속력이 2배가 되면 이동거리 2배가 아니라 제곱의 비례니까 4배만큼 가겠죠. 자, 이것 그
숫자값 놓고 그 답을 구해내는 그런 계산하는 공식이 아니라 관계식인 것 잘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뭐 그러면은 이제 달에 가서 만약에 이런 비스비 던진 물체 운동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 지구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던졌다. 근데 그럼 처음 속도하고 세타제로 같다는 얘기죠. 중력과 속도가 달라지면은 달에서는 중력이 지구의 뭐 6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러죠. 그럼 중력과 속도가 그것도 6분의 1. 그러면은 올라가는 높이 더 높아지겠죠. 자, 이거 어떻게 되나? 요거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중력 가속도하고 높이는 반비례 관계. 수평도 달거리도 반비례 관계. 자, 이거 관계식으로 봐야 돼요. 공식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결과식으로 나온 것 중에 첫 번째 식. 이거 식의